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기존보다 살짝 더 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분석은 한 2시간 안쪽으로 끝내는데 오늘은 4-5시간 정도, 한 2배 더 이상 자 분석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인 만큼 좀 세세하게 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게 되면 뭐 사실 과거에는 30배, 40배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의 사실상 종교였죠. 테슬라는 거의 종교였는데 이후에는 사실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과거만큼의 엄청난 가파른 상승은 아직은 좀 보여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다시 일봉으로 가시게 되면 거의 사실상 최근에 한 1년 반가량은 박스권 구간 안에서 갇힌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4월부터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자 220불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내리막길이 이어질지 아니면 조만간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자 분석을 통해 향후의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라준다면 우리 목표가 향후 어디까지 좀 설정이 가능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될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기에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공매도 일단 비율을 보시게 되면 2.6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과거 3%, 뭐 4% 근처까지도 갔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많이 안정화가 됐고, 공매도 잔고도 뭐 한 100밀리언에서 지금 74밀리언까지 많이 내려온 모습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청산, 어쨌든 공매도 청산까지 걸리는 이제 날짜죠. 그리고 0.7까지 내려왔다는 점은 어쨌든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도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이런 것들 좀 견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자 위에 전망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출 자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상승폭은 확실히 내년에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라주긴 했지만 내년이 확실히 좀 가파른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에비타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쨌든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익은 올해는 좀 쉬었다가 내년에 큰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좀 높았습니다. 이제 390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00 언더로 진입을 하면서 자, 이제 작년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 좋아 보이고요. 자, 이제 ROE도 뭐 어쨌든 최근에 좀 올라주면서 20, 30대까지 올라왔고 작년에는 27 정도.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좋은 수준의 이제 수익성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주당 순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뭐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고 작년에는 4.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시게 되면 자, 올해는 일단 순이익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순이익과 함께 자, EPS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올라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아쉽지만 내년부터 개선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배당은 좀 아쉽지만 없습니다. 과거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자, 올해치는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볼게요. 자, PER. 자, 현재 PER 6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10.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물론 전기차, 단순 전기차 회사로만 본다면 고평가. 자,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 테슬라를 지금 단순 전기차로 보기는 좀 애매해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자체도 전기차에서 계속해서 지금 AI, 뭐 로봇, 에너지 분야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업 구조 이런 쪽으로 좀 행보를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땐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싼 구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싼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슈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를 지난 10월 10일 위로봇 행사에서 공개를 했죠. 이날 테슬라는 시제품을 선보이긴 했지만 완전 자율주행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이런 기술 방법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디테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실망감으로 좀 이어졌고 뭐 8%대였나요? 어쨌든 좀 급락이 연출이 됐었던 최근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행사 당일 이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수십 대를 또 가져왔는데 바텐더 복장을 한 이 로봇들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음료를 서빙하도록 지시를 하고 바로 코앞에서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중 일부 사람이 원격으로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죠. 처음에는 의혹으로 좀 생겨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테슬라에서 관계자가 사실 맞다 이렇게 좀 밝혔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조정한 게 맞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고 자, 그리고 테슬라가 논란에 시달리는 사이에 이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토요타가 깜짝 휴머노이드 동맹을 발표하면서 빈틈을 파고드는 점도 최근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최근에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죠.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는데 이 FSD의 안전성에 대해 미 교통당국이 새로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테슬라의 FSD 작동 중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서 예비조사를 개시한 것인데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어가 도로 가시성이 낮은 조건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문제가 보고가 되면서 이 FSD를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테슬라 모델 뭐 3, Y, S,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일 완전 자율주행 무인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FSD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할 것이며 모델 3와 모델 Y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조사가 또 시작이 되면서 FSD 적용에 대한 이와 관련된 이 지역 정부의 허가를 받는 이런 것은 좀 어려워질 전망이 놓여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할 전망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지난 18일이죠. 테슬라의 자, 중국 내 FSD 시스템 출시 계획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중국 당국으로부터 FSD 출시에 필요한 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일단 중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해서 자국 내 지도 정보를 수집해서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다만 지난 4월에 머스크 CEO가 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중국 내 FSD 출시 가능성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테슬라는 중국의 데이터 보안 평가를 통과를 하면서 바이두와 매핑 및 이 내비게이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상하이 거리에서 FSD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냈죠. 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FSD가 승인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에 대비 좀 더 훨씬 더 빠르게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연기가 되긴 했지만 되기만 해준다면 굉장히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재 모멘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후 주가의 반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중장기 판매량과 실적 반등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FSD 출시까지 이런 확대 전개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였나요? 거기서도 뭐 얘기를 했었죠. 내년 초에는 중국과 유럽에 FSD 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중국이 또 연기가 된 만큼 빠르게 이 FSD 출시 관련 소식들이 나와줘야지 주가의 반등을 좀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좀 재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이 라이다, 레이더 등 이런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는 경쟁 업체 대비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동사의 자율주행 기술 방식은 가격 경쟁에서는 이제 우위가 있긴 하지만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의 이 블랙박스화 문제 등 이런 기술과 안전 규제 장벽을 돌파할 만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 자, 이어서 전기차 종목 자체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친환경 산업 지원 정책 호태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2차 전지 종목 자체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안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해리스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시에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 이제 반대예요. 어쨌든 같은 전기차 관련 주긴 하지만 테슬라는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테슬라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됐을 때 훨씬 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와는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후발주자들이 꺾인다면 오히려 사실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다른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는 23일 발표될 이 3분기 실적, 여기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실적 발표가 어떻게 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테슬라는 이달 초 3분기 출하 대수가 46만 3천 대로 전년 대비 6% 소폭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좋았는데, 일단 그래도 주가 상승 대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막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까지는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좀 입장이고요. 이에 관련 수익성과 향후 성과 등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주분들은 이번 이제 4일 남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은 좀 내용이 나와 주길 그래도 좀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최근에 이슈는 좀 많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자, 지금은 뭐 어쨌든 향후 우리 이런 성장성 전망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진입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관망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쏟아진 약재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투심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한 며칠 정도에서 한 일주 이렇게 좀 일단 조금 관망하시다가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신규 진입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메리트가 엄청 큰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신규 진입 관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여지는 건 200불 언더 구간 있죠. 200불 언더에서는 진입하기에 괜찮은 가격이다. 굉장히 좋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들어가서 나쁘진 않지만요. 자, 이렇게 좀 일단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이제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에 설정을 해볼게요. 자, 목표가 저는 현재 328달러 보고 있습니다. 328. 자,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인을 하나 더 드릴 건데 267달러 라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될 것 같고 267달러 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라인을 빨리 돌파를 해줘야지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목표 주가인 328달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를 빨리 돌파하는 게 일단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며칠은 조금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67달러 한번 노려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열려있는 구간은 자 328달러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내년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노려볼 수 있겠다. 자,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막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초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 이런 걸로 그냥 믿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여기까지 먹고 뭐 여기까지 먹으려고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재료로서 한 요 정도까지 맥시멈 열려 있다. 그 정도의 가이드 라인 정도로 참고하셔야지 뭐 우리가 사실 요거 먹고 요거 먹으려면 뭐 테슬라 종목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267달러 있죠? 요 라인으로 밑으로만 좀 설정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67달러 요 라인 하나만 보세요. 여기 위에 위치하신 분들은 물 타서 267달러 밑으로 맞춰 주시고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267달러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굳이 물 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남은 주말도 잘 이어나가시고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